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그 정보통신공학 그 라인 코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 보면 전송 부호 형식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전송하는 부호의 조건이 되겠는데요. 밑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역폭은 되도록 작아야 되고 부호가 단순해야 되는 거죠. 복잡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충분한 타이밍 정보가 포함되고 에러 검출과 정정이 쉬워야 된다. 그래서 전송 부호 조건 보면 되도록이면 직류 성분이 없고 동기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대역폭이 작고 만들기 쉬워야 되고 에러 검출과 정정이 가능해야 되고 코딩 효율이 양호해야 되고 아주 높은 주파 성분과 낮은 주파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주파 성분이 너무 크거나 너무 낮으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된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부호가 단순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타이밍 정보가 포함되어야 되고 에러 검출과 정정이 쉬워야 되고 누아, ISI, 왜곡 등 같은 각종 장애의 강한 전송 특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라인 코딩, 기본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상황에 맞게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겁니다. 라인 코딩은 베이스 번딩 신호에서 이런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나눠서 전송하냐라는 거죠. 보내고자 하는 일련의 비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送신 측에서 인코딩하고 수신 측에서 다시 디코딩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DC 컴포넌트, 셀프 싱크로나이징 등의 방법이 있다. 라인 코딩은 이렇게 유니폴라, 폴라, 바이폴라, 멀티레벨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은 뒤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라인 코딩하는 방법 보면은 크게 이제 non return 제로 NRZ 0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자, 1일 때는 플러스, 0일 때는 0, 1일 때 플러스. 이게 간단한 거죠. 복극은 0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뭐 또는 반대로 해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1 플러스 0 마이너스 규칙 하는 거죠. non return대로 인버트 하면은 1일 때 무조건 반전한다는 거죠. 1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 0은 유지. 1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 0은 유지. 그게 이제 인버트가 되는 거죠. 리턴 제로는 0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1에서 0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0으로 돌아오는 거. 리턴 제로. 복극은 1과 0을 같이 리턴 제로 쓰는 거죠. 네. 바이폴라. 자, 1일 때 플러스 또는 1일 때 마이너스. 얼터너티브 마크 인버전이 돼서요. 1일 때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를 반복해서 쓴다. 그거를 이제 AMI다. 바이폴라 리턴 제로에서 요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데 리턴 제로 형식으로 돌아온다. 예, 그래서 CMI 코드 보면요. CMI는 유럽에서 E4 캐리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여기 보면은 0은 요 신호를 유지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이런 걸 유지하는 거죠. 0은 유지하는데 1일 때 신호가 자꾸 반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맨체스터랑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맨체스터는 1과 0일 때 이렇게 정해져 있죠. 1일 때는 내려오는 거, 0일 때 올라가는 거, 내릴 때 올라가는 거, 0일 때 올라가는 거 정해져 있는데 CMI는 약간 틀리죠. CMI는 요 신호가 이거 1일 때 이거와 이거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0은 이걸로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0은 유지. 1일 때 변경. 이게 CMI인데 맨체스터 부분은 요게 0과 요 1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CMI랑 약간 맨체스터가 틀린 거고 맨체스터가 주로 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B와 1Q에서 2바이너리 1 커널에서 요게 좀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와서 이제 다뤄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진 데이터가 이제 4개의 비트가 있는데 4개 심볼에서 그래서 00은 이전 레벨이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이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우리가 첫 번째 비트는 1이면 플러스, 0이면 마이너스, 둘째는 진폭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일단은 11부터 보면요. 11은 앞에가 플러스였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여기서 이제 플러스였기 때문에
이전 레벨이 플러스이면은 이제 마이너스 3으로 처리하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고요. 01은 이전 레벨이 마이너스였잖아요. 이전 레벨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3으로 처리하는 거고, 10은 이전 레벨이 마이너스잖아요. 10 이전 레벨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플러스로 표시하는 거고, 01은 이전 레벨이 플러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처리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멀티 레벨로 처리한다. 그래서 투비와 원키노 멀티 레벨 처리다 라는 그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출문제 보면은 2비트 데이터 크기를 사준위 신호 등 하나에 속하는 2비트 패턴의 한개 신호로 요소로 부호하는 회선 방식은 해서 2비트 패턴을 한 개 부호로 표시한다 해서 이게 이제 2B 1Q 방식이다 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2번 다음 중 회선 부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저대역 신호가 전송 채널을 전송하기 전에 적합하도록 회선 부호화는 디지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하는 거지 아날로그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거고, 단극성, 극형, 양극형의 범주가 있다. 디지털 신호의 기저대역 전송을 위해 신호를 만드는 과정이다. 참조하시고요. 다음 그림과 같은 형식의 부호 형식은 1일 때 플러스고 0일 때 마이너스인데, 요 플러스가 여기 잘 보시면은 이럴 때 그 리턴 되는 거죠. 0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극형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극형이고 0으로 돌아온다 라고 해서 리턴 제로다 라는 걸 잡아 주셔야 돼요. 얘를 좀 더 자세히 하면은 요런 그림이 되겠죠. 요런 그림. 그 리턴 제로가 되는 거고, 이렇게 1일 때 플러스고 0일 때 마이너스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복극격이라고 해요. 복극. 위에를 이제 단극이라고 하고요. 두 개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4번 다음 중 전송부가 가져야 할 조건 계속 나오고 있죠. 적합하지 않은 것은 DC 성분 없이 되는 거고, 전송부의 코딩 효율이 양호해야 되고, 전력 밀도 스펙트럼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안 되는 거죠. 높거나 낮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적당해야 되는 거죠. 누하, ISI, 왜곡 등 같은 각종 장애에 강한 전송 특성 가져야 된다. 그래서 4번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CMI 코드에 대한 설명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CMI 유럽에서 2% 신호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은 0 상태를 유지하고 1일 때만 계속적으로 반전하는 신호 방식이 CM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EPT 다중화 계위의 4계에서 사용한다. 이게 유럽의 4계의 2%란 얘기고요. 직류 성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동기가 우수하고, 전송부의 클럭 주파수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의 2배가 된다. 이런 한 펄스의 폭을 두 개로 나누어 반 구간은 양펄스, 나머지 반 구간은 음펄스로 사용하고, 0은 1과 반대로 구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1은 두 개를 나누어서 0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니죠. 이게 리턴 되는 거죠. 이렇게 리턴 되는 건데, 플러스와 음펄스로 나누는 게 아니고 0과 1을 반대로 구성이 된다. 0은 계속 0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쉽게 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디지털 비트 구간의 2분의 1 지점에서 항상 신호의 위상이 변하는 거, 이거를 이제 맨체스터 코드라고 하고, 이 맨체스터 코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번 신호의 이진 표시에서 1일 때는 전압이 발생하고 0일 때는 발생하지 않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넌 리턴 제로라고 하죠. 그게 이제 양극형, 단극형과 복극형이 있고요. 1일 때는 이렇게 발생하고 0일 때 발생하지 않는 거, 그걸 이제 넌 리턴 제로라고 하고, 복극형은 1일 때 0일 때 양쪽의 극성을 갖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복극이라고 하고, 단극은 극이 하나만 있어서 이 단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1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 베이스밴드 전송에서 전송 신호의 상태가 세 종류로 나타나는 방식. 세 종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1일 때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또 0일 때 0을 유지하는 거에서 0과 플러스, 마이너스 세 가지 유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이폴라 방식이라고 합니다. 바이폴라 방식. 9번 다음 중 이원 전송 부위인 NRZ 설명을 틀린 것은 0전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RZ에 비해서 효율적이다. 진유섬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전압과 음전압이 교대로 처리한다 해서 논 리턴 제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7번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NRZ가 여기 보면은 단극일 때 양극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단극일 때는 여기 보면은 0은 0이고 1은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1은 플러스. 근데 여기 1이 양전압과 음전압을 교대한다. 그러고 이건 AMI 신호죠. 얼터너티브 마크 인버전이니까. 그래서 AMI랑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요 AMI나 NRZ를 알고 계시면은 이런 것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 입력 데이터 그 비트율이 4800bp 했을 때 맨체스터 부의 경우 심볼율 및 대역폭의 각각 얼마인가. 맨체스터 부호는 이것처럼 하나의 그 비트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의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레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레벨. 그래서 심볼율은 BPS 같은 경우에는 심볼이 한 개 비트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뭐 플러스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것처럼 한 비트로 표현되는데, 여기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의 레벨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를 갖기 때문에 여기 두 개가 있다. 그래서 4800 곱하기 2를 해서 9600 그 심볼율이 나오는 거고요. 대역폭은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듀티 점유율이 2분의 1 절반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인 부분에서 2분의 1을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율은 대역폭 곱하기 점유율에서 대역폭은 점유율분의 비트율이 돼서 여기 보면 2분의 1분의 4800 하면 9600Hz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9600 심볼 퍼 세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샤론의 공식에서 C는 B의 로그 2의 1 플러스 SN이기 때문에 요 9600 심볼 퍼 세크를 캐패시터로 받기 때문에 이거와 밴드위드는 그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9600 헤르츠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